이 사람이 제품을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런 제품이야. 이런 제품을 유통할 건데 유통할 만해? 이런 제품을 유통하면 사람들이 쓰겠어? 당신은 쓰겠어? 이거예요. 사업 아이템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정장을 하시고 가장 복장이면 첫 보는 내가 뉴스킨이에요. 내가 뉴스킨이 돼요. 지금은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엄청나게 많은 뉴스킨 사업자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나를 골라서 왔다. 왜? 왠지 당신이 전문가처럼 보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나를 도와줄 만한 전문가로 보이는 건 또 틀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크리미 클렌징으로 클렌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클렌징 워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클렌징 워터로 한번 닦아내시고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좀 피부 표면이 상처가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크리미 클렌징을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크리미 클렌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 추출물이 대두 추출물 아시죠? 콩에서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콩 성분이 들어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클렌징이지 않습니까? 클렌징인데 얘는 표피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줘요. 클렌징이 표피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거 뭐냐면 표피라는 거는 겉에 보이는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이 피부가 뭐냐면 진피를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히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막 쓰는 내가 티슈 막 손으로 우리가 막 잘 쓰는 물티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는 상처를 받아요. 그랬을 때 이 피부가 나는 피는 나지 않지만 상처가 나 있거든요. 그 상태를 얘가 발랐을 때 보습을 하고 진정을 시키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미 클렌징을 어떤 분이 쓰시면 좋냐면 내 피부 표피가 지금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했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단순 클렌징이 아니라 더러움을 닦아내면서 피부까지 보호하는, 표피까지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얘를 듬뿍 바르시고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마 따갑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미스트와 같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로 간단하게 닦아내고 할게요. 지금 누스킨 제품 안 쓰시죠?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고 계세요? 베이지랑. 와 진짜요? 죄송해요. 그 예지랑 있으신 분한테 안 쓰고 있거든요. 며칠 안 되셨죠? 예. 예지랑이 써보니까 어떠세요? 발바디는 안 쓰고 계시죠? 한번 받아보면 이제 해보지 못하고. 가볍게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스크럽을 할 거예요. 스크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똑같은 제품을 티업할 때 어떻게 해요? 자 각질 제거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모공을 비워낼 거예요. 오늘 모공을 완벽하게 청소를 할 거예요. 얘는 보통 스크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보이는 각질 있잖아요. 각질을 정리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 각질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크럽을 하는 거죠. 각질이라고 하는 거는 겉에 보이는 각질만 각질이 아니고 모공 속에도 각질이 쌓여요.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쌓여요. 모공은 노폐물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때요? 모공에 노폐물이 많으니까 자꾸 무거워서 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깨끗하지 못하고 칙칙해 보이죠. 네, 모공을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공을 다 깨끗하게 비워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바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 따가운 거는 제품 탓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피부가 더러운 게 아니라 피부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손등. 저는 손등에다 고객님 손등에다 이렇게 많이 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에다 꼭 같이 해요. 자, 차가워요.
지금 스크럽 쓰고 있어. 손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조금만. 손은 왜 안 돼? 손 완전 틀려. 한 손이랑 한 손이랑. 여기서 남자. 저희 제품 중에 이렇게 데모를 하는 동안에 사실 스크럽 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제품이 어떻게 해요? 스크럽을 딱 하고 나서 막 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크럽 하고 나면 어때요? 얼굴이 막 화덕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스크럽 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스크럽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당연시하고 하시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바르고 주무셔도 되니까 오래오래 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어떻게 스크럽을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르시고요. 집안 정리하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이거 바르고. 그래서 충분히 흡수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왜 흡수를 시켜야 되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얘는 각질을 정리하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발라져 있잖아요. 하얗게 발라져 있는데 왜 연약한 저라고 해? 자, 저는 항상 그 대본 가방에 A4지 반 접혀 있는 종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려요. 절대 아이패드를 놓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 구조를 그려서 복잡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하는 거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 피부에는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털이 있고 하나는 털이 없어요. 털이 있는 구멍 옆에는 피지샘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싫어하는 개기름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피부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지금 저 스크럽은 뭘 하는 거냐면 자 각질이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이 각질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붙어 있지 않고 알아서 떨어져요. 알아서 통통통 탈락하고 또 새로운 게 세포가 올라오고 또 탈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이 붙어 있는데 가끔 각질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떼타올로 민다든가 다른 각질제를 쓴다든가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샵 가서 이렇게 민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발라드린 건 어떻게 할 거냐면 크림 제품은 깊숙이 들어가서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녹여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알갱이, 지금 있는 알갱이들은 여기에서 내 피부 열에 의해서 녹아나서 이미 겉에 보이는 각질들 있잖아요. 그 각질들을 상처 없이라고 했어요. 상처 없이 정말 아주 부드럽게 떨어뜨려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이 모공 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각질이나 이런 피지들이 쌓여서 화장품 찌꺼기들이 쌓여서 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끔 우리가 뭐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헤드가 뭐냐면 이 모공이 꽉 차면 얘가 통하잖아요. 언젠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공기하고 딱 만나는 순간 산화돼가지고 블랙헤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스킨 제품을 쓰다 보면 블랙헤드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맑은 피부가 되죠.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스킨 제품 굉장히 독하다고. 예, 독하면 피부가 까지하죠. 왜 맑아져요? 그죠? 그건 뭐냐면 모공을 비워냈기 때문이에요. 모공을 비워내야만이 피부는 또 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각질을 불리고 안에 있는 걸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꼭 티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소비자가 딱 받아 쓰고 따가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기존에 썼던 제품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르자마자 막 밀기 시작해요. 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해줬던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꼭 발라서 흡수시키고 밀어서 세안하는 제품이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스킨에 아무리 안 칠해도요. 스크럽 이 하나의 마음에 다 열리는 거 아시죠? 희한하잖아요. 갈바닉보다 처음 받는 이 스크럽의 마음이 다 열리거든요. 근데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장 기본적인 클렌저잖아요. 스크럽이. 클렌저를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메인 제품 어느 정도일까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부터 티업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라놓고 제가 이제 갈바닉으로 살짝 림프를 풀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살짝 풀고 그 전에 우리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를 켜야 되나요? 이거 맞죠? 피부 구조예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복잡하게 배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 표피 있잖아요. 표피 내가 지금 보이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진피는 진짜 피부.
내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피부예요. 우리 피부는 어떠냐면 진피의 영향으로 복원을 해요. 진피의 영향으로 진피까지 영향이 들어가야만이 새로운 세포들이 복원을 하는데 기존 제품들이 어떤 거냐면 진피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 사람들도 너무나 타사들도 좋은 제품을 넣는데 중요한 건 좋은 걸 넣는데 내가 좋은 걸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깊숙이 다 들어가게 만들었고 피하주의 근육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갈바닉이랑 도구까지 만들었어요. 안전한 전류를 이용해서 깊숙이 근육층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피의 영향으로 결국은 새로운 세포가 복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 제품이 진피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저희 제품을 썼을 때 따가운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정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죠. 사람들이 명현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다 하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요? 깊숙이 들어가서 얘는 어떤 역할을 재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분이 부족하거나 어떤 안 좋은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많으면 걔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특히 여드름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드름 제품 썼더니 여드름이 막 나온대요. 더 심해졌대요. 더 심해진 게 아니라 여드름 제품은 여드름 클리어 액션을 썼는데 뭐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명현이에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드름은 절대 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드름 기운은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면 뭔가를 바르면 쫙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다시 내 피부 속에 깊숙이 넣어놓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연고를 끊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균은 균끼리 번식을 해요. 그래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빨리 빼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갛게 올라오는 걸 못 봐주는 거죠. 네, 다행이에요. 빨갛게 올라온다는 건 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파랗게 보라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그 조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피부는 여기에서 기름 한 방울, 여기에서 물 한 방울이 나와서 자연 피지막을 형성을 해요. 그거를 약산성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많은 제품을 썼었고 백화점 1층에 있는 제품을 다 썼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제품이 약산성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많은 방판 아줌마들이 약산성이라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약산성이 여기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에 이제 피부샵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그 원장님들을 시험을 보니까 제가 시험 문제집을 보니까 첫 번째는 1번 문제가 피부는 약산성입니다예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약산성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는데 피부가 어떻게 약산성인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산도 체크하는 표시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은 강산이에요. 식초나 뭐 이런 강한 것, 강산들 그리고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약한 산성이에요. 산도를 띄고 있으면 약한 산성을 띄는 거고 이렇게 진한 색으로 갈수록 강알칼리예요. 때 빼는데 세척력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는 이 중간 약산성에 해당하고 여기 7 보시면 여기는 중성이에요. 물은 중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중성이에요. 저희 피는 사람의 피는요. 참고로 알칼리예요. 그래서 알칼리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약산성임을 제가 여기다.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분도 굉장히 건강한 약산성인 피부거든요. 그리고 시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 볼게요. 얘는 천연 비누예요. 여드름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천연 공방에서 만든 비누거든요. 세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알칼리 환경의 비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드름 균을 죽이는 건데 세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알칼리 비누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대박 쳤던 제품이죠. 무슨 스웨덴은 무슨 어디서 왔던 에그 비누요? 예. 에그 비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예, 바르면 살 빠진다고 했더니 많이 바르고 싶대요. 그냥 얘 역시 어때요? 알카리를 띠고 있죠. 그리고 얘는 빨래비누예요. 빨래비누든 예, 무슨 뭐 미용비누든 다 똑같이 알카리를 띠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스킨의 바디바는 어떤지 볼게요.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요. 어때요?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약산솜이에요. 저게 어떤 거냐면 저희 제품 중에 전 제품이 내 피부에 딱 맞게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시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른하고 애기하고 제품 쓰는 게 틀려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엄마 나는 애기가 아니야. 이제 좀 컸다는 거지. 자기 주니어. 그래서 주니어 제품이 나오는 거 아세요? 사람은요 태초부터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똑같이 다 피부 구조는 똑같아요. 멜라닌 색소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든 어른이든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진피의 영양분이 사라졌는지 많은지 그 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분을 하죠. 유아 제품 그리고 유아 그러면 왠지 우리는 지금 엄청 순수하고 막 순하고 막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 치약에 어른 치약보다 5배 더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의 피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요. 자,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제품을 보시면은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화장품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유효 성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우유를 마셔요. 진짜 좋은 우유를 마시는데 거기에 그 젖소가 먹는 풀이 오염돼서 젖소가 농약이 굉장히 많은 농약이 많은 우유를 마셨어요. 그 우유로 정말 짜서 마셨어요. 그럼 그게 좋은 우유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여기에 유효 성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증량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좋은 딸기야. 그럼 딸기를 가득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기라는 성분을 여기다 넣었어요. 넣으면 나머지 이만큼 채워야 되잖아요. 채울 때 뭘 쓰냐면은 그걸 증량제라고 하는데 뭐 증류수도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써요. 근데 시중에서는 여기다가 주요 성분을 거의 10%가 들어가요. 10%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미네랄 오일을 넣는 거예요. 미네랄 오일이 얼마큼 무섭냐면 미네랄 오일을 검색하시면 돼요. 미네랄 오일이 그러면은 광물배 뭐 기름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석유 기름이에요. 석유 기름인데 그거를 넣어요. 그래서 존슨즈 그 베이비 오일이 미네랄 오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썼었어요. 그거만 석유 기름을 내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어요? 몸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세요라고 써있죠. 몸에 다 말라있는 상태에서 발라보셨어요? 굉장히 피부가 뻣뻣해져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르십시오라고 하는 게 왜 있냐면 너의 그 물, 그냥 물, 우리가 샤워하고 난 물 있잖아요. 그 물을 그 오일로 감싸주겠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기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에 제가 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나온다고 했죠. 그 오일을 자꾸 바름으로써 더 건조해져요. 왜냐하면 내 피부가 착각을 하죠. 내가 기름을 분출하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오일이 있네? 그래서 얘가 자꾸
기름을 분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가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스킨 제품 뭐냐면 주 성분이 40%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를 증량제를 똑같이 채워요. 똑같이 채우는데 알로에베라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타사는요 알로에베라를 주요 성분으로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증량제를 알로에베라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무슨 정제수도 들어가요. 정제수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사람들 보세요. 물이 있다는 거는 다 썩게 마련이에요. 물이 있다는 건 무조건 썩어요. 그러면 물이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방부제 많은 거 뭔지 아세요? 물티슈. 근데 우리 그 물티슈를 아이들 닦아주고 다 하잖아요. 물티슈는 엄청난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욕실 용품들 있죠. 샴푸라든가 바디 샤워젤이라든가 무슨 그 치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습한 곳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상. 근데 저희도 그런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천연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누스킨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연이야? 그럼 냉장고 넣고 써야 되나? 유효기간이 한 달인가? 되게 고민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누스킨은 일단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효 성분이 타사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부제를 최적 채소를 사용했습니다. 최적 채소를 사용했고 임상적으로 안정이 확인된 파라벤 유만 사용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안정이 확인됐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스킨 제품은 천연이다 뭐다 이걸 떠나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냐면 내 피부에 축적이 돼서 얘가 훗날 아주 몇십 년을 사용했을 때 얘가 나한테 암을 유발한다든가 어떤 호르몬 변이를 일으킨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과 천연이 있을 때 누스킨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자 천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천연이 더 독성이 강할 때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사극에서 그거 마시잖아요. 사약. 그거 천연이잖아요. 그거 천연이에요. 네, 사약은 천연입니다. 예, 그랬을 때 독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화학과 천연을 비교해서 안전한 화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도를 높여서 안정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천연을 도저히 이 독성을 어떻게 제거를 못한다든 제거를 해도 굉장히 강하다 이러면 안전한 화학 쪽을 택하는 게 누스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무수무방부제 제품이 있어요. 무수무방부제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뭐예요? 기름이 안 들어가 물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180도의 페이스 와시 이런 거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엄청난 제품이죠. 트루페이스 울트라 에센스 이런 거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스킨의 제품 컨셉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는 동안에 이분은 지금 어때요? 이만큼 보세요. 지금 다 흡수가 됐죠. 다 흡수가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마부터 밀어요. 자 아프세요? 아프지 않죠? 자 굉장히 이 제품을 발랐을 때 빨리 흡수가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밀려니까 밀 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피부가 다 먹고 없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건조하셔서 그러세요. 예, 건조하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미시고 어디를 많이 해야 되냐면 턱선. 여기에 가장 많은 각질이 있어요. 그래서 180도 쓰면 자꾸 이 헤어라인이 밀려가지고 하루 종일 털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거의 몇 개월을 털고 다녔는데 저는 완전 악건성이었거든요. 막 털고 너무 털다 안 되니까 막 미스트하고 막 저렇게 붙였잖아요. 네, 진짜예요. 제가 좀 더러운 거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밀어보시고 자, 한번 밀어보세요 이제 본인이. 양손으로 다 미셔도 돼요. 이거를 왜 시켜요? 소비자분의 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습관을. 이걸 밀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코를요. 막 엄청 하루 종일 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코가 안 서요. 그렇게 하셔도. 그래서 어디를 막 미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테두리 헤어라인을 많이 미셔야 된다고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분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계속 여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본인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을 썼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요. 뭘 써도 밀리고 밀리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죠. 여기는 하나도 안 밀리는데 왜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 테두리로 이렇게 그죠? 각질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해보세요 하고 습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 얼굴이니까 다 하셔야 돼요. 요만큼 얼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스크럽을 하시고 반드시 세안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세안했을 때와 그냥 털어냈을 때 차이는 정말 한 2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세안했을 때 정말 매끄럽잖아요. 피부가 화닥거리는 게 아니라 하고 딱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화색이 돌면서 그 저하고 친한 척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제품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아까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알갱이와 호두하고 참깨피인데 얘네들은 정교하게 다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크기는 다르나 다 동글동글한데 얘네들은요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피부에 이미 겉으로 나와 있는 각질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알갱이가 터지면서 식물성 오일이 나와요. 그래서 보습까지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각질 정리를 했다, 뭔가 클렌징을 했다 이런 거 뭐냐, 뭔가를 뽀독뽀독 닦아냈다 이 보통의 머릿속에 그게 있죠. 얘는 뭐냐면 이미 닦아냈으면 거기다가 바로 보습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피부를 어떤 건조한 상태라든가 어떤 그런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세수를 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안 나오잖아요. 이게 뽀드득 할 때까지 계속 닦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알갱이만 없으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세수 그냥 아주 매끌거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속 만지죠. 엄청나게 촉촉하기 시작하죠. 예, 그게 뭐냐면 보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안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닦아내는 걸로 할게요. 닦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손에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장님들 어디 가시든지 누스킨 제품을 전달하고 싶죠. 저는 항상 손에다 해요. 그래서 샵에 계신 분이나 밖에 이렇게 콜드 갔을 때 그냥 옷가게나 가면 손에다 해요. 왜 그러냐면 손에다가 스크럽을 하고 저 사람 데몬약속으로 안 잡아요. 얼굴에 데몬약속 얼굴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데몬은 뭐냐면 내가 이 제품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손이면 어떻고 발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전 손에다 해요. 손은 2개잖아요, 다행히. 손 2개에다 20분이면요, 갈바닉까지 다 끝나요, 리프트팩까지. 그렇게 개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 항상 이렇게 발라드리고, 자, 밀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이 밀고요, 본인이 닦고 계속 손을 만져요. 그렇게 제품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내가 2만원짜리 스크럽 하나 팔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업성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여자든 남자든 죽을 때까지 각질 제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유통이 됐을 때 돈이 되는지,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쓸 거고 누군가는 유통을 할 건데 내가 유통을 했을 때 어떤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갈바니 보여드릴게요. 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날 때 있어요. 그럼 가만히 그냥 그곳 한 곳에 대고 계시면 소리가 나세요. 계속 소리 안 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피부가 썩었다. 당신은 노동수유를 하기 때문에 얼굴이 어깨가 완전히 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진 않아요. 그렇고요. 한 곳에 계시면은 대웅이 이제 전류가 같이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시원하시죠? 발바닥은 절대 꽉 잡지 마시고, 그리고 세게 하실 필요 절대 없으세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싹 지나가도 얘가 들어가요. 뭐냐면 갈바닉은 안전한 뇌전류를 이용해서 이 젤이 이온화돼 있어요. 이온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기계가 어떻게 뭘 해주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기계를 엄청 기억하시잖아요. 이 기계는 그냥 주사기예요. 진피까지 깊숙이 이 젤을 주사기로 막 주사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기계를, 안전한 기계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기계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엽기적인 그 소비자를 만난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초음파 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저기, 초음파 젤로 자꾸 본인을 하시면서 그 좋다고 그래서 내가 너 혹시 임신했니? 자꾸 왜 초음파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초음파 젤을 바르고 이거 하니까 너무 피부가 좋아졌어.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자극이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주걱 가지고 이렇게 밀어도 피부는 맑아져요. 뭔지 아시겠어요? 순간적으로 하얘 보여요. 그게 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자꾸 그런 젤을 가지고 하시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인앤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얘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온화돼 있는 것만 해요. 이온화돼 있는 건 얼굴 젤, 바디 젤, 라인 콜렉터 이거 외에는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림프를 살살 풀어드리고요. 여기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시원하시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갈바닉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하고 얘는 그러니까 의료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만 이걸 취급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용기로 전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의료기라서 한동안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거북이목이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막 너무 많이 커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게 막 불타잖아요. 갑자기 막 이분의 목을 다 길게 해버리고 싶어요. 어깨 라인을 엄청 슬림하게 이쁘게 해주고 싶어서 막 이제 자꾸만 이제 안 되겠다 벗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데몬이 막 3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너덜너덜 하고 싶어 오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걸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갈바닉에 들어가면 항상 자, 두 번째 제가 가르쳐 드리러 올 텐데 그때는 반드시 남편분 같이 있을 때 할 거예요. 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편분 몇 시에 퇴근하세요? 네. 안 되는데 뭐 괜찮아요. 9시든 10시든 제가 딱 한 번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한테 제가 하는 걸 배우게 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갈바닉 고객님들이 거의 두 부부가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젤 소비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완전히 뭐예요? 뉴스킨의 매니아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매니아가 됐다는 건 다음에 그 부인이 이 사업을 할 때 반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해보든지. 근데 꼭 뒤에다 한마디 붙이죠. 너무 빠지지는 마. 이렇게 동작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얼굴 할게요. 얼굴을 하실 때는 다 들리죠? 네. 얼굴을 하실 때는 자, 턱 라인부터 갈바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떼는 순간 다시 얘가 시간을 다시 측정하고 다시 측정해가지고 20분을 했는데도 안 끝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네, 뉴스킨 사업자가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제가 근육을 풀기 위해서 바디젤을 썼지 않습니까? 이 바디젤을 얼굴에다 상습적으로 쓰시면 큰일 나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방 흡입을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내 얼굴에 지방은 다 빠져요. 그래서 그 바디젤을 막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풀기 위해서 괜찮은데 얼굴에는 반드시 얼굴 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얼굴 사이즈를 좀 줄여도 괜찮을 분이잖아요. 이런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보세요. 귀 끝나는데 딱 귀가 끝났죠. 이 끝나는데 여기 끝나는데 귀 끝나는데 여기가 귀가 끝나는데 자꾸 왜 여기서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귀 여기잖아요. 여기 끝나는 데죠. 여기서부터 자 어때요? 본인 뭐 큰 거 하나 있죠. 네. 이렇게 푸시고 턱 라인. 자, 턱 라인 곳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고 어디 하냐면 귀 앞에 하면 여기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탕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많이 계시죠. 이 부분 많이 풀어주세요. 이 부분. 네, 이 부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디냐면 자, 어때요? 엄청 큰 거는 걸리죠.
입꼬리가 왜 처져요? 입꼬리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가슴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쓰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래서 같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같이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입꼬리가 처져 있어요. 그분이 삶이 못마땅해서 삐져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무거운 걸 들어서 입꼬리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자 팔자주름이라는, 자 여기도 굉장히 두껍죠. 얘가 근육이지 않습니까? 얘를 근육도 있지만은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지방들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얘가 무거워지면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눈썹이 갑자기 너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마치 코가 여기 하나 달려있는 것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자, 얘는 근육인데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많이 쓴 만큼 많이 쌓여요. 자, 저희가 많이 씹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딱딱한 걸 많이 먹어요. 깍두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쌓여요. 그러면 어디를 하면 되겠어요? 귀 끝, 입 뿌리, 그리고 코 옆에, 그리고 눈썹 머리. 눈썹 머리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귀 끝에서 잘 풀어서 쭉 내려가시고, 입꼬리 푸시고, 가볍게 오셔가지고, 팔자주름 푸시고, 자, 이렇게. 자, 눈 근육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 안 되시다가 자꾸 눈 찌르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고객이 눈을 찌르더라고요. 이거 본인이 연습하시고, 어디냐면 눈썹 있죠? 눈썹 머리. 눈썹 시작되는 데를 자, 잘근잘근 뭐예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푸시고 쭉 눈썹까지 이렇게 푸시고, 눈썹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 눈썹 있죠? 여기 잡아서 위에까지 딱 가요. 제가 손이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녀요? 잘못하면 이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딱 여기다 손대고 절대 이 손을 이동하지 않고 막 하시잖아요. 안전하게 하시면 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사는 것과 할 때 이 따라다닐 때 또 틀리죠. 느낌이. 예. 자, 이렇게. 그리고 눈꼬리가 처지신 분들은 관자놀이를 많이 하시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여기 보이죠? 이곳에 근육이 뭉쳐있는 거예요. 여기 많이 하셔야 될 근육이 여기 많이 뭉쳤죠. 네. 대부분이 귀 옆에 이쪽이 그 턱 끝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뭉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뭉치면 얼굴이 어떻게 되면 사가 보여요.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분 있죠. 눈물 주머니. 이렇게 눈물 주머니 굉장히 크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얼굴에 살은 하나도 없는데 눈물 주머니가 막 터진 분들 있죠.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흰젤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얼굴에 흰젤을 사용하실 때 바디젤을 그 눈 밑에만 찍어서 발라요. 요만큼 짜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 밑에 주머니는 자, 힘주지 마시고 살살. 이거 한 10번만 왔다 갔다 하시면 푹 없어져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품을 정확하게 아시면 제품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살이 없는 살이 너무나 없는데 거기다 바디젤을 쓰다니 그냥 무슨 다 풀릴 것 같고. 그럼 여기만 그 눈물 주머니가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은 노란 지방이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이분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좀 푸시고. 그러니까 이분 딱 만져보면요, 이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굴이 엄청 구멍만한 얼굴이에요. 진짜 작은 얼굴이에요. 여기 만져보면 진짜 작은 얼굴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잠깐 했지 않습니까? 잠깐 했는데 어때요 얼굴이? 팔자주름 길이도 달라졌죠. 네. 이 팩은 타사와 비교 불가해요. 왜냐면 제가 피부샵에서 이렇게 리프트 팩 같은 팩이 있어요. 피부과에 병원 가면. 그래서 그 팩을 가지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진피까지 당겨주는 팩은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근데 그 팩이요 30만 원짜리예요. 피부샵에서. 그래서 저희가 4만 원인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뭘 제안했냐면, 그러면 그 실장님한테 반쪽을 하라고. 우리 거 반쪽, 본인 거 반쪽.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 것도 엄청 쪼여요. 쪼이는데 표피만 쪼여요. 저희는 진피까지 쪼여요. 그리고 이 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팩의 효과가 72시간 가요. 바르잖아요? 8시간 다 노화가 재현돼요. 이 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노폐물도 빼주지만 수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팩을 하면 너무 땡겨서 수분이 없을 것 같잖아요. 수분이 굉장히 많고요. 쓰지 않은 근육을 다 움직여줘요. 그래서 잔주름이라든가 모공이 크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굉장히 좋아요. 팩은 잡아서 밑에서 위로, 다 밑에서 위로 붓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눈썹까지 잡아서 같이 위로. 턱 라인도 잡아서 위로. 됐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저쪽에 앉으실까요? 가져가서. 제품 제가 이렇게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표피층을 관리하는 제품이 있고 진피를 관리하는 제품이 있고 피하 조직을 관리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피부터 피하 조직까지 완벽하게 다 관리하는 제품이 다 따로 있고 노화 방지 제품이 전문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 제품 컨설팅을 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거 자료 필요하시면 일단 다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넘겨도 되겠죠?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예뻐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왕이면은 정말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이제 기정 현실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돈이 모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 주변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는 그분들을 타겟으로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는 이왕이면 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요? 자꾸만 지금 어때요? 지금 산부인과가 오픈을 합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 쪽으로 많이 가자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쪽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어떤 이렇게 해서 많이 예뻐졌어요. 이렇게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아주 쉽게 다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도 집에 가면 엄마도 그럴 거예요. 나 이렇게 땡길까?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 땡길까? 그 땡길까가 뭘까 도대체? 왜 땡긴다고 하지? 내가 그만큼 꺼졌다는 거잖아요. 피부에 탄력이 없어 꺼져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몸을 이렇게 피부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엄청 예뻐 보이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요만큼만 해볼까? 그럼 되게 예뻐 보일 텐데 저 이만큼 하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막 그런 것처럼 똑같을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나 좀 땡길까가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거 피부 여기서 하시는 분 안 계시나 봐요. 이 수술을. 저는 이런 수술을 하신 분을 3분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피부를 이 표피를 그러니까 표피예요. 표피를 절개를 해요. 내가 이렇게 처졌잖아요. 처졌다는 건 뭐예요? 꺼졌다는 거예요. 처진 게 아니라 꺼진 건 뭐냐면 진피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진피에 영향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떤 제품도 진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더 이상 빵빵하게 재생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톡스를 하거나 지방을 넣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이 꺼진 이 표피 있잖아요. 늘어난 만큼을 이렇게 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술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절개를 해요. 말이 됩니까? 내 표피를 우리 이만큼 살짝 까져도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요. 저렇게 하고 나서 뭘 하냐면 터진 만큼 땡겨요. 왜? 땡겨서 나머지를 잘라내요. 내 피부를. 그리고 하면서 눈꺼풀도 잘라내죠. 이거 정말로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마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마로 하시는 분을 만났고 이렇게 뒤로 넘겨서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런 수술을 하는 거는 뭐냐면 젊어지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젊어졌어요. 자, 보세요. 주름이에요. 눈가 주름 보이시죠? 갈바닉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라인 콜렉터라는 제품으로 딱 7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분은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 주름을 이렇게 펴요. 주름만 없다면 주름 내가 지금 없애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없애드리면 어떡할 건데요? 딱 7분 했어요. 없어졌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거 뭔지 아세요? 본인이 아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본인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본인이 모르는 좋은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정보로부터 차단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앞에서 주름을 없애드릴게요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아는 거는 세상에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름이 없어졌죠. 자, 저희 파트너예요. 성형한 건 절대 아닙니다.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2년 전이고 지금 2년 후예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예요. 이때는 몸무게가 훨씬 저 얼굴 때는 몸무게가 훨씬 날씬했거든요. 지금은요 더 훨씬 뚱뚱해요. 몸무게 더 많이 나갈 때예요. 저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거 뉴스킨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제 눈을 보세요. 눈을요, 아까처럼요, 그분처럼 저는 잘라냈어야 되는 눈이라니까요. 뭐냐면 저희 집은 선천적으로 쌍꺼풀이 없고요, 눈이 들어간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꺼풀에 힘이 없는 얇은 사람? 얇은 눈이에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저는 그냥 레이저를 아까 갈바닉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언니는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이 노화가 되면 계속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그럼 또 2차적인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품력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어때요? 정말 보기 좋게 동그랬는데, 예. 완벽하게 동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그냥 통통하면서 계란형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사람이 나이를 거꾸로 먹냐고요. 이런 게 제품인데, 자, 이런 제품이 있다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제품이 있다면 내가 쓰지 않을까요? 사업은 둘째치고 나는 평생 쓰겠죠. 네, 이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쓰는 동안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건, 불편한 거는 잠깐 불편하면 돼요. 불편한 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내 피부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누구들은 계속 제품 탓을 하죠. 떡볶이 먹고 있잖아요. 입천장이 까진 사람이 입천장 까진 자기가 잘못이지 떡볶이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오셨어요? 나는 파는 거 절대 못한다고 하시죠? 세상에 팔려나가지 않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팔다 오셨어요. 내가 난 하나도 안 팔았는데? 파셨잖아요. 본인의 능력을. 그죠? 본인의 창의력을 파셨잖아요. 본인의 그 의술을 파셨잖아요. 본인의 논리를 파셨고. 다 파시다 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족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희는 대기업을 다 다녀요. 거의. 대기업을 다니는 형부랑 제부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아주 그냥 뼈를 묻는 스타일 아시죠? 그래서 40년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다 뭐라며 아이고 첫 번째가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왜 하려고 해? 라고 말을 하죠. 그분들은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잘 돼? 그거 어때? 왜 물어봐요? 본인들이 은퇴할 거 생각하고 한 3년 후에 4년 후에 은퇴할 건데 아무리 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희 오빠가 먼저 은퇴를 했어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은퇴를 했는데 옆에 예를 들어서 저희 오빠 옆에 먼저 은퇴하신 분이 파리바게트를 했으면 저희 오빠는 파리바게트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강남에다가 한우 전문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그걸 가지고 논현동에다가 한우 전문점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은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할게요? 2년만 하고 문 닫았는데 망했어요. 왜냐면 한 가지 일만 30년, 40년을 하신 분이 다른 거 절대 못해요. 특히 내가 주방 일을 모르잖아. 내가 그 분야를 모르잖아. 절대 그 사람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다 끝났어요. 그러다 지금 조그만 뭐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저는 유일하게 혼자 집에서 사업을 해요. 처음엔 다 다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하필은 왜 그걸 하냐고. 근데 지금 저는 사업자가 돼 있어요. 뭔가를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나는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가족들은 다 저한테 그거 잘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그건 뭐예요? 내 주변의 모두를 봤더니 너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소비자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경영학 석사 과정을 끝내고 이렇게 뭘 할까 막 망설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4년 정도 된 소비자인데 미국을 갔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뉴스킨이 도대체 뭐야? 왜? 내 주변에 많은 교수님들, 많은 사업가들 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성장하는 건 언니 하나였어. 정말 성장을 하는 거는 어떻게 저 화장품 판하는 저 다단계 같은 아줌마가 혼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알아보시는 이 뉴스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5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자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주변에 성공자가 있는지. 저는 이 뉴스킨을 하는 주변에 모두가 성공자예요. 제 스폰서님들은. 제 스폰서님들은요. 100만 장자, 1대가 100만 장자고요.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2000만 장자, 2000만 장자예요. 대단하시죠? 저는 성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드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이지랑 미가 또 3월에 출시를 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피부는요 유행이 아니에요. 뭐냐면 뉴스킨은 바디바부터 에이지랑 미까지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세대에 나왔던 바디바부터 3.0의 에이지랑 미까지 같이 공존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딱 정확하게 피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는 거 바디바부터가. 그 제품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 딱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거고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고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계속 끌고 갑니까? 그거는 더 이상의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같이 공존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하는데 정말 데몬을 한다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리크루팅이에요. 내가 이 화장품을 판다, 내가 이걸 판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사업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포인트라는 거 하는 거는 이 제품에 각각의 포인트가 있어요. 200포인트 쓰는 사람이 15명이면요. 3000포인트예요. 그 3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15명이면 저처럼 팀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 팀 엘리트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나 혼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에는 모두가 가르쳐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렇게 나만 알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뉴스킨의 가장 훌륭한 문화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오신 분한테
보상도 들어보시고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팀헬드 시상 받을 때예요. 뭐냐면 여기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려요?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모두가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난 누스킨 명함을 줬을 뿐이에요. 누스킨 제품이 탁월하다는 걸 알려줬을 뿐이에요. 사업성이 있다는 걸 알려줬을 뿐이고 돈이 된다는 걸 알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내가 모르는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 사업성을 듣고 이 보상을 듣고 나와 같이 동참해서 같이 파트너가 됐고 알아서 자가 증식을 했어요. 내 자산이. 내 자가 증식을 하는 자산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팀헬드 시상을 받고 그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말씀 하래요. 서로 부부가 저희는 딱 떠오르는 게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짠 것처럼 참 잘 견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참았다고 하는 참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잘 견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견디다는 거는 뭐냐면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면서 내가 그때그때 헤쳐나가는 걸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사람과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과 하는 일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를 잘 슬기롭게 견디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산이 쌓이는 거고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이 있는 부모가 되는 일이에요. 저는 절대 짐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4년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힘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누스킨이라는 도구로 저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진짜 꼭 알아보세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기회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기회는 거지같이 와요. 진짜예요. 기회는 말도 안 되게 거지같이 와요. 화려하게 절대 오지 않아요. 그 기회를 한번 보세요. 잘 알아보세요. 그게 기회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왔다가 내가 잡지 못하면 다 가버리는 게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소중한 시간 냈고 저희가 주일이지 않습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